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시죠. 전방에 안개는 곳곳에 많이 껴져 있었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좀 조심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가로로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그 화물차가 미처 못 보고 하얀 차를 봤더라고요. 심장 두근두근거리는 상태에서 얼른 피해야 되겠다 하고 급제동을 했죠.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제보자. 자세히 보니까 이미 차량 3대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트럭이 2차 사고를 냈던 거죠. 아찔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대체 뭘까요? 교량이고 또 습기 때문에 노면이 또 미끄럽고 아무래도 거기서 미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 아이스. 반들반들한 노면으로 추정컨대 블랙아이스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도로 표면에 마치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이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사고는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칼바람 부는 대교 위에서 발생했죠. 새해 첫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치사율이 일반 사고에 비해서 1.7배나 높아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음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얼음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시속 50km 정도로 주행 시 일반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10m,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는 35m 정도로 약 3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순식간의 사고로 다중 추돌까지 이어지는 블랙아이스 사고.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1차 사고는 1차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눠지고 2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로질러서 차가 정체되어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여건은 못 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들은 사고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1차로에 비상전멸등 켜고 트렁크 열린 차량도 보이고 차량이 가로질러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사고 원인 제공 차량 과실이 30에서 40% 정도, 직접 추돌한 화물차 과실이 60에서 70% 정도로 평가됩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에 차가 미끄러진다면 제동장치를 여러 번 나눠서 밟고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종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도심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블랙아이스. 이런 날 길을 나설 때는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